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족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발등도 우리 운세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추가 질문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발등도 빈약한 사람이 있고 그 체중에 맞게 적당히 두툼하면서 이렇게 보기 좋은 발등이 있죠. 두툼하면서 보기 좋은 발등이 좋고 이 발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빈약해 보이는 건 득되지 않다. 어떤 분 이렇게 발등을 보면요, 발가락이 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발가락 선이, 그러니까 발가락 뿌리가 다 보일 정도로, 이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이 살집이 없고 발등이 빈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득되지 않다. 발등이 약간 두툼하면서 발등이 이렇게 뼈가 보이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적당히 살집이 있어서 뼈가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고, 발에 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발바닥에 점이 있으면 복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발바닥에 검은 점이 있다? 그럼 평생 제복이 따르는 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발바닥에 점이 있다면, 발바닥에 점이 있다면 복권을 사봐도 좋고, 또 행운이 따르는 점이고 제복이 따르는 점이다. 그리고 발바닥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점이 제일 길 점이고, 요 발가락 쪽으로, 이게 발가락이라면, 발가락이라면, 내가 이 충청도 사투리를 써서 그래요.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요 중앙이 아니라 발가락 쪽으로 점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제복, 명예를 뜻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요 발 뒤꿈치 쪽으로 점이 있어도 물론 좋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 발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점이 있지. 이렇게. 이게 발바닥이라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드러나는 점, 이것은 점이 시커멓고 잘생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대부분 득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시커멓게 잘생기면은 괜찮은데 시큼털털하거나 점인둥마는인둥한 점들이 있죠. 그런 점들이 드러나 있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발등에 점이 있는 분도 있죠. 그럼 발등도 점이 뚜렷하게 약간 튀어나온 느낌으로 뚜렷하게 시커먼 점이 있으면 복점이에요. 그런데 점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거무튀튀하다,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복점, 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점이 있다고 좋고 무조건 없다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상에서도 얼굴에 있는 점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입 밑에 또는 입가에 또는 입 위에 아주 뚜렷하게 점이 약간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시커매면서 약간 튀어나온 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털이 났거나 이런 점은 복점이에요. 예를 들어 눈가에 이런데 큰 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털이 나면서, 이런 점은 복점이야. 그런데 시큼털털하게 어중간하게 점 있잖아,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점들은 다 나쁜 점이니까 빼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몸에 어느 점이 좋을까요? 여자 가슴에 있고 배꼽 주변에 있고 음부 주엽 주변에 점이 있다. 그럼 이건 복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 뒤쪽이 있죠. 목 뒤쪽에 점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복점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점. 그리고 점이 튀어나와야 더 복점이야. 그리고 가슴 주변에 튀어나오지 않아도 시커먼 점이 있다. 이건 복점이고, 또 배꼽 주변 또는 엉덩이에 점이 있어도 복점이에요.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음부 부위에 점이 뚜렷한 점이, 시커먼 점이 있으면 역시 그것도 복점이에요. 그래서
복점은 대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잘생겼을 때 복점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되 잘생겼을 때 복점이고, 보이는 곳에 있을 거라면 약간 튀어나오면서 털이 있거나 시커멀 때, 그때 복점이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들은 대부분 좋은 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점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점이다 싶을 때는 저한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은 관상가가 되는 겁니다. 반은 또 오늘 족상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은 관상가, 반은 수상가, 반은 족상가가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반은 관상, 수상, 족상가가 됐다 하더라도 이 여러분이 실수로 구업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또한 구업이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운명적인 얘기를 함부로 내뱉지 마라. 덕담을 해주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 덕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복점을 딱 확인한 거야. 당신은 복점이 있어서 제복이 많겠네요. 이렇게 덕담을 한마디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을 직설적으로 함부로 하면 그게 구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구업이 되지 않느냐? 그분 직업이 명리학자이고 관상가이고 상담을 절대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직업으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이야. 꼭 업으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는 구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운명학자라 하더라도 나쁜 심보로 막말을 하면 구업이 된다. 운명학자라 하더라도. 근데 진정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 구업이 되지 않아요. 나쁜 말을 해주더라도. 근데 이제 알지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어중간하게 공부를 해서 선무당처럼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의 운명적인 말을, 나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상담자로서, 운명학자로서, 멘토로서 책임질 각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할 때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담을 할 때 나쁜 말을 해줄 때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10번, 때로는 20번까지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합니다. 좋은 말 해줄 때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좋구나 좋구나 덕담을 해주고, 나쁜 말을 할 때는 10번 20번을 고민하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혹여라도 내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구업이 될까 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 중에도 득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쓸 때 많지요. 이렇게 하면 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득되는 행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심한 악담을 쓰고 싶지 않아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당신이 행을 잘못하면 나빠, 불행해져, 이렇게 찍어서 말을 해도 되지만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면 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내 한마디 말이 상대를 깨우쳐주고 인생을 열어줄 수도 있고 내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